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이 댓글로 어떤 다른 유튜버 분께서 삼성전자는 생명이 다한 종목이다. 삼성전자는 이제 뭐 늙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은 안 달았어요.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 보시면 19년도부터 이게 지금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많이 늙었다, 더 이상 뭐 성장이 없다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른 유튜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입니다. 올해 예측.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9년도 맨 위에가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이 23조에서 매출액이 230조에서 올해 300조예요. 내년에 340조고, 자, 영업이익이 19년도에 영업이익 27조에서 내년이 74조입니다. 올해가 63조. 삼성전자가 뭐 성장이 뭐 이제 뭐 늙었다 어쩐다 이야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늙었습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가, 물론 17년도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서버가 엄청나게 증설을 하면서 많이 늘었죠. 자, 저는 제가 10년 전 20년 전 뉴스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다른 영상 내용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 큰일 났다, 삼성전자 성장 끝났다. 그게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위기고 뭐 큰일 나고. 근데 실적은 좋아. 삼성전자 지금 실적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최근에 인텔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엔비디아 물량의 일부를 이제 인텔에 준다. 이제 인텔을 고려를 한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인텔 주가는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아니,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는데, 엔비디아 CEO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5% 올랐어요. 아니, 시장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하는 것을 안 좋아했는데, 엔비디아 말 한마디 오른다? 저는 여러분, 자, 엔비디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는 지금 삼성전자나 TSMC 밖에 어떤 파운드리 고객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TSMC 밖에 맡길 데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이제 엔비디아 CEO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100% 내가 그분 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날 발언은 파운드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니,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를 무슨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최소한 2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을 지금 뭐 협상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는 저는 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요. 다만 향후에 어떤 파운드리 TSMC나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 차원의 어떤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텔은 TSMC나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 역량이 많이 떨어져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포기를 한 건데, 인텔 같은 경우에 과거에 10나노 공정 개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인텔이 DDR5 같은 경우에 본인들 CPU 왜 안 됐습니까?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본인들 10나노잖아요. 사파이어 래피드 10나노 공정이 안 돼. 물론 뭐 그쪽 10나노랑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10나노 공정이 안 돼서 지금 몇 년을 질질 끌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2, 3년 후면 3나노 수율 상당히 잘 나올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늦다 뿐이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수율은 결국 시간인데 3년 후에 삼성전자 3나노, 2나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TSMC가 과거에 10나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서 파운드리에 실패를 했는데 향후에 실제 정말 잘 나올 수 있을까? 실제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하고 지금 여러분 GPU, CPU 같이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설계도 덥석 줘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에 하도 그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보고 가자고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TSMC 하는 그 TSMC도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TSMC가 뭐 실력이 안 됩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지금 키움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 D램 산업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다시 공급 부족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오염 문제, 무슨 지진 문제 많이 터지는 바람에 당연히 낸드 같은 경우에도 고정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큰 폭의 수익성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분기 이쪽에 실적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요. 지금 이제 1분기 끝났지 않습니까? 올 2분기는 매출액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1분기랑 비슷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1분기보다 증가한 한 1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 거의 20조 가까이, 20조는 안 되더라도 10조 후반대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마 가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2년도 맨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14조, 영업이익 63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매출액 340조, 영업이익 74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4나노 수율 지금 3월 달인데 4나노 수율 올 하반기 되면 수율 5나노 때처럼 잘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3나노도 올 연말이나 내년 가면 잘 올라와요. 자, 인텔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2년 후에 팹 공장 완료되고 뭐 수율 1일이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텔이 한 4나노 쫓아오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0나노나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4나노나 5나노, 3나노나 수율 잘 나오면 TSMC가 먼저 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력이 좀 안 되고 좀 늦어지면 삼성전자는 주력이 파운드리가 아니에요. 메모리예요. 파운드리 가격 좀 싸게 해서 받으면 돼요. 가격 싸게 해도 TSMC가 영업이익률 40% 나오고 삼성전자가 뭐 20% 30% 나오면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커져가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난다 어쩐다 저쩐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을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자. 삼성전자 이미 성장성 끝난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직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끝난 산업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삼성전자 항상 위기는 왔고 성장은 끝났다는 소리 항상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